뭐요? 콜롬비아의 한 투우 경기장이었거든요. 네. 전통 투우인 코랄레하가 열리고 있었는데 경기를 즐기는 사람들의 어떤 들뜬 환호성이 계속 들렸다가 환호성이 갑자기 비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오! 왜 쓰러졌지? 어머, 2층에 있는 사람 너무.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어? 어머 어떻게? 밑에 있는 사람들 밑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떨어지는 사람도 그렇고 어떻게 계속 무너져. 오. 사람이 너무 많이 여기 있어서 그런가 봐요. 경기장 수치가 그쵸? 너무 열악한 거냐. 저 너무 힘없이. 아니 그 피하지도 못하고 다 갈렸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아니 거기도 경장 안에 황소도 한 마리도 보였잖아요. 엄청 위험할 텐데요. 네, 맞아요. 이 경기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됐는데요. 네. 당시 붕괴한 구역에 앉아있던 관객 수만 800여 명이었어요. 뭐라고요? 800 한쪽만. 거의 네, 거기에 네. 800명이나 있었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었던 거죠. 그만큼 사고에 휩쓸린 사람이 정말 많았는데요. 이때 6명이 숨지고 3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어머. 숨진 사람 중에는요. 네. 생후 18개월 된 아기도 안 돼.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왜 무너진 거예요? 그냥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요? 이게 보시면서도 불안불안했었잖아요. 네. 무너진 관객석이 나무로 지어진 3층 구조물이었는데 평소에도 뭐 부실 시공이나 뭐 수용 인원보다 많은 관객이 몰리는 그런 일들이 많아서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네. 심지어는요, 이날 사고 발생 2시간 전에는 주지사가 시장에게 경기를 중단해야 된다라고 요청까지 했는데 사람 너무 많이 근데도 와서. 한 거예요? 그게 묵살이 되고 경기가 진행됐기 때문에 더욱더 공분을 산 거예요. 시장은 내려왔겠네요. 그러면은 와, 제가 이거 봤을 때는. 예견된 사고였다는 거잖아요. 아니 왜 경기를 계속 한 거야? 저 왜 그럴까요, 진짜? 근데 사람들이 저렇게 원래 몰려야 되는 것보다 더 많이 몰리면 꼭 큰 네. 사고가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때문에 이게 건물이 무너지거나 약간 구조물이 쓰러지는 사고가 많잖아요. 네, 네. 맞아요. 최근에는 인도에서도 수많은 인파 때문에 대형 사고가 또 발생을 했는데요. 인도에서는 또 왜요? 영상이 있습니다. 어머, 저기 진짜 발디딜 틈도 없네. 사람이 몇 천명 같은데. 뭐야? 저건 뭐야? 뭐가 무너진 거야? 그냥 발코니 같은 뭐요? 다리가 무너진 거 말이 같아요. 아니에요, 진짜로? 아니, 건물이 무너진 거 아니에요? 건물? 아니 저 위에 있는 사람도 밑에 깔린 사람도 있을 거고. 바닥 안 보이는 정도로 집이 사람이 무너져. 어마어마하네요. 집이 무너졌어요. 인도에서 열린 한 종교 행사 현장이었습니다. 수백여 명의 인파들이 몰렸죠. 모두가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고 있는 그때에 갑자기 굉음이 울리더니 건물이 무너집니다. 건물 위에 올라가서 관람하던 시민들 역시 순식간에 다 추락하고 맙니다. 근데 갑자기 콩 내려앉았어요. 네. 와. 당시 사람들은 공연을 좀 더 잘 보기 위해서 높은 인근 건물 위로 올라간 거예요. 이 건물의 옥상이 인파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붕괴한 겁니다. 아니 추락한 사람들도 다쳤겠지만 밑에 사람들이 아까 보시면 아셨다시피 빼곡하게 계셨거든요. 밑에 계셨던 분들 괜찮나요? 다행히 건물 파편이 아래에 있던 사람들에게 떨어지진 않았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이 사고 때문에 1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와, 100명이나. 네. 이 사람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무너진 것도 있지만 애초에 사고 건물 그 자체도 지어진 지 굉장히 오래됐고 수십 년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건물이어서 위험도가 높았대요. 아, 아니 근데 정말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고가 진짜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일 때는 통제가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실수인 것 그 같아. 인파가 한 곳에 몰리지 않게 좀 안전가드 같은 걸 설치하든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우리나라도 이렇게 인파가 밀집돼서 일어난 사고가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생기는 인파 사고를 사회 재난의 한 유형으로 아예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사고 예방부터 이후의 수습 과정까지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 체계적인 관리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인파가 몰리면은 사고가 날 수 있다. 맞아요. 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질서를 지키는 의식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많이 지치신 것 같아서요. 이번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인명 피해 없습니다. 다행이다. 조금은 마음을 편하게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릴렉스 됐을 때네. 사람만 안 타시면 돼요, 지금. 네, 이번 사건은요. 우선 국내에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대낮에 원룸을 덮친 기둥의 정체는 어? 원룸을? 뭐가 쓰러진 거겠죠, 그럼? 아니면은 뭐 옮기다가 통나무 같은 게 집 안으로 들어왔나? 약간 가로수가 무너질 수도 있죠. 그렇죠. 그 기둥의 정체가 뭔지 우선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뭐가 쓰러졌을까요? 설마. 큰일이다. 안 돼! 안 돼요, 집 어떡해? 오, 저거 건물 저 사람. 무너졌겠는데? 오 마이 갓. 정말 간발의 차였다, 간발의 차. 나 도망가. 와, 저 사이로 그래도 들어갔네. 야, 끔찍하다. 와. 와. 저 층에 사시는 분 얼마나 놀랐을까? 이게 우리나라 울산의 한 주택가에서 기둥 하나가 위태롭게 기우뚱하더니 옆에 건물들 그대로 덮칩니다. 그 원룸 건물 3개를 무너뜨린 건데요. 이로 인해서 주변 건물들의 외벽이 무너지고 창문이 깨지는 등등 꽤 큰 피해가 생겼습니다. 이 기둥의 정체가요, 항탁이라고, 그러니까 기초 공사할 때 이렇게 말뚝을 땅에 박는 그 중장비 네네네, 알아요. 기계입니다. 아, 아니, 조금만 늦어서도 그 사람은 갈렸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 다친 사람 없었어요? 네, 실제로 사고 때문에 건물 주민 중에 7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었는데 다행히 중상을 입은 사람은 없었다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길을 걷던 시민들도 다급히 몸을 피한 덕분에 괜찮았다고 합니다. 다행이다. 아니 근데 저 중장비는 왜 쓰러진 거죠? 꼭 그러게요. 진짜 누가 민 것처럼 그냥 훅 넘어가던데요. 그렇죠. 이게 당시 공사장에서 아파트 시공 중이었는데요. 네. 이게 중장비가 집안 구멍을 뚫는 그 작업을 마치고 다른 곳으로 또 이제 구멍을 뚫으러 작업을 이동하던 중에 이게 네. 넘어진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안전장치 안 했나요? 안 해놨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규모 중장비 갑자기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게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 항탁이 높이가 40m가 됩니다. 그래서 항탁이 사고가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편이라고 해요. 포항에서도 관련 사고가 있었거든요. 네. 영상 함께 보시죠. 우와, 쓰러졌다. 저렇게 그냥 순식간에 저렇게 되는구나.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이때도 항타기가 옆으로 기우뚱하면서 이제 그대로 도로를 덮쳤죠. 네. 다행히 이제 차들이 좀 천천히 가고 있었고 사람이 없는 곳이었어서 인명 피해가 따로 발생하진 않았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네. 이런 항타기 사용과 관련해서 국내 안전 뭐 각도나 높이 같은 관련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네, 그러니까 전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네. 없다 보니 이런 사고가 자꾸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규준이 없으면 그럼 이런 사고를 예방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방이 안 되죠. 일본 같은 경우는요, 작업할 때 안전성을 위해서 지면에서의 그 수평과 기울임 각도, 높이 등을 제한하는 규정이 다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아직 그 관련 규정이 없다고 해요. 빨리 생겨야 빨리 되는데. 있었으면 좋겠네요.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항타기 같은 게 대형 건설 장비가 인접 건물과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야 될지 그런 안전 거리 규정 그래. 이런 것도 없는데 그래서 관련 안전 기준이 빨리 마련해야 된다라는 지적도 많죠. 오, 당연하죠. 이게 저렇게 큰 중장비를 사용할 때는 무엇보다도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네. 빨리 그 규정이 좀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